그동안 개별적으로 투자하던 금융상품들을 한 바구니에 넣고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통장이 내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른바 비과세 맞는 통장이라고도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대해서 보도국 정한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워낙 저금이다 보니까 이 세테크가 투자 비법이다라는 말도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ISA가 도입 전부터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품인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인 ISA는요, 쉽게 말해서 한 계좌에 모든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 한도까지 세금을 면제해주는 통장입니다. 보통 은행에서는 예적금에 많이 가입하고 또 증권사에서는 펀드나 주가 연계증권, ELS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금융회사별로 나뉘어 있는 금융상품들을 한 통장에 담고 또 그 안에서 상품 간 갈아타기도 자유롭게 한 통장을 말합니다. 한 통장에 모든 금융상품을 담아서 운용할 수 있어서 만능 통장이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이 ISA 통장 안에 넣어둔 금융상품 간에서는 자유롭게 갈아타기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걸 개인이 임의대로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계좌 하나로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품인 만큼 현재 증시 전망이 좋다고 판단되면 투자금을 펀드에 넣었다가 수익률이 저조하다면 다시 예적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달 정부가 발표할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이렇게 5년 동안 계좌를 유지할 경우 그동안 얻은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는 납입 한도는 연 2천만 원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은 5년이 유력한 상황인데요. 내년 도입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개별 비과세 상품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ISA 통장 계좌에는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각 금융상품마다 과세 방법도 다를 텐데 정부에서는 이 과세 방침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네, 그동안 이 비과세 한도가 넘어가는 수익에 대해서 각각의 금융상품에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 것이냐를 두고서 숱한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역시 다음 달 초에 발표할 세제 개편안을 살펴봐야겠지만 ISA 계좌 안에 들어있는 상품들의 수익과 손실을 합친 최종 이익에 과세하는 방침이 유력합니다. 예적금, 또 펀드 등의 손익을 모두 합해서 일정 한도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그 이상에 대해선 과세한다는 것이죠. 이때 과세 방법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예금과 펀드 그리고 ELS 상품에 개별 가입했다면 현재는 펀드에서 1,000원의 수익이 나고 ELS에서 1,000원의 손실이 나더라도 펀드에서 나온 수익인 1,000원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ISA를 통해서 가입할 경우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면 총이익이 0이 되기 때문에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을 이렇게 종합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면은 많은 투자자들이 몰릴 것 같은데요. 가입 조건이 궁금해지네요. 네, 가입 조건 대상은 애초 예상과는 다르게 최대한 느슨하게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고소득층도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 자칫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가입 대상자를 연소득 8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는데요. 그러나 금융시장에서 이 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다음 달 세제 개편안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오늘은 출시 전부터 관심이 뜨거운 ISA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보도국의 정한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